네, 김지팔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시면은 핵 잠수함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브롤터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쌍둥이 빌딩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요거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두 채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뒤에 산등성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바로 요 산등성이 여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짜잔, 자, 수직 남북 맞추면 뚜두두두두 이 지브랄타에 있는 이 항구 여기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이거 군대 네이비 해군, 미국 해군 사이트 외에도 미군 탄도미사일의 핵 잠수함이 5월 10일 2026년 5월 10일이니까 3일 전에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 뭐 언제 5월 12일 어젠가요? 미국과 중국만 이거는 뭐냐면 자세히 들어보면 동영상을 보면 뭐 뉴클리어 더스트 해갖고 핵 먼지 어쩌고 하면서 핵 공격할 것 같은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는 그 장면이에요. 자 보시면 네. 101달러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91달러에서 저점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면 101달러면 10%인데요. 10%를 적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더 올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핵 이야기 꺼내는 거지. 야! 핵 새끼야! 핵으로 할 수도 있어. 예, 드디어 양치기 소년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예, 트럼프가 얘기만 하면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자 김진팔이 예언했던 바로 그 순간 핵미사일 너 핵폭탄 위협인가요? 네, 근데 이거는 쏠라면 그냥 쏘지 왜 이렇게 보여주고 쏘냐. 제가 볼 때는 진짜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쇼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쏠 때는 이렇게 보여주겠습니까 이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국가안보보좌관 빅 맥메스터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걸 왜 나발불구 하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이 아니면 그냥 하면 되잖아. 군사작전은 비밀이잖아. 근데 미국은 이상하게 나발을 먼저 불어갖고 시장을 출렁하게 만든 다음에 해요. 안 할 수도 있고 언제 할지도 몰라요. 이건 또.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지 않냐. 지금 유가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 선물시장에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가설이니만큼 증명되려면 실험을 거쳐야 되겠죠. 지금 실험 중이잖아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켜보는 거죠. 전면적인 군사행동 재개를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과도기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고 적당히 유가를 올리고 싶다는 거죠.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면 트럼프도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야 놀라지 마. 우리가 공격할 거야. 하지만 101달러는 너무하지 않니? 110달러 선까지는 올려갖고 먹고 싶어. 지금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잖아요. 이란 정권은 여전히 과도기적 상태에 있습니다. 아야톨라 멋지기 개소리고. 트럼프 이란과의 전쟁 재개 고려 중 또 악시오스 나왔죠.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시장 조작을 할 때마다 뉴스를 퍼뜨리는 그 언론으로 유명하죠. 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너네가 잘못했냐 우리가 그런 건 안 중요해. 역사상 정의가 이긴 적이 없어. 왜냐고? 정의가 없으니까. 너네는 정의냐? 난이라고 봐. 그냥 나쁜 놈. 그러니까 나쁜 놈 둘이 있는데 약한 나쁜 놈과 센 나쁜 놈이 있는데 둘 중에 이긴 놈이 센 놈이겠지. 누가 이길지는 모르니까 지금 누가 약하고 누가 세다고 말을 못해. 그냥 그뿐이야. 오늘 아침 호출부 드래곤 86이 영국 기지를 출발해 영국 기지로 정찰기 이렇게 생긴 건데 옛날 미제하고 똑같이 생긴 건데 그거를 좀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붕에 보면은 무슨 레이더 같은 것도 달려 있어요. 그죠? 이거 조기 경보기 꼭대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속보 이란의 준관영 통신사인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미국에 우라늄을 넘겨주자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We don't know what the outcome would be.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후퇴 상황까지도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자국 영토 공격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했겠지. 이거 그때 정유공장 공격한 거 말한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여기에 있는 이란에 있는 이 섬에 있는 이 정유공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까맣게 탄 거 나오죠. 아마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사우디가 미리 공격한다고 얘기하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제 왕 체면이 있으니까 공격 당했는데 반격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야, 우리 공격 좀 할게.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러고 이런 거 기름탱크 하나 뽀겠나 봐요. 네, 그런 건가 봐요. 아랍에미리트도 역시 그 이란을 상대로 또 공격을 했다고 또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싸움 붙이려는 거야? 지역 전쟁으로 만들고 미국은 쏙 빠지려고 그러는 건가? 이란 의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영토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은 테헤란을 90% 우라늄 농축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의회 의원인 대변인 에브라임 레자이가 공개. 좋은데? 야! 이놈들 우라늄 90% 농축해서 핵폭탄 만들려고 그런다. 야, 우리 핵 공격해도 정당화된다. 이거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려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할지 미국이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었는데, 예? 이란이 물었어요. 야, 90% 농축 이거 핵무기용 아니야? 야, 이란이 핵무기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핵폭탄 공격해도 정당하지? 지금 이거 물은 것 같은데 미끼를? 떡밥을? 오스트리아 미국 군용기 무단영공 진입 후 전투기 긴급 출동. 또 미국 군용기가 어떻게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인데 그 옆 나라에서 아마 유로파이트 뭐 이렇게 해갖고 특수작전에서 비행기가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공군이 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공군기 출격시키고 또 그랬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중국 간다고 손 흔들고 비행기 탔습니다. 그래서 뭐 재벌들, 금융 뭐 기업가 뭐 기타 등등 뭐 다 데리고 갔답니다. 네,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낸 모양이죠. 근데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일본한테 싸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국은 쏙 빠지려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것이 뭘 알 수 없어. 이미 다 야, 우리는 안 싸우고 일본이랑 싸워. 대신 우리가 일본한테 무기 퍼줄 테니까 한국도 시켜볼까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 10척으로 구성된 호송대가 지난 주말 일본 스시마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호송대는 코르벳함 소나를 모시기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그 자기네 배 그 상선 지키려고 군함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포대를 아랍에미리트에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니들끼리 싸우라고? 미국은 쏙 빠질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아프리카 군단이 그 테러 조직을 이제 박멸하고 있다. 그런 뉴스고요. 이것도 그런 뉴스입니다. 동네 말리 그런 데서 아프리카 이제 있는 러시아군이 자식들 하면서 딱 소탕한다는 얘기고. 노르웨이 외무부 차관 안드레아스 그라비크는 테헤란에서 노르웨이 사람이 테헤란 이란을 왜 갔지?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유럽은 이스라엘 싫어해요. 왜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야 할 돈과 무기를 자기네가 빨아먹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네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랑 또 친해지는 거죠. 적의 적은 친구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방금 트루스 소셜에 베네수엘라를 51번째 주로 하지만 마틴 암스트롱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주가 하나 편입되게 되면 상원에 51번째 주가 신설되면 상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래요. 주를 편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석에 그 영향을 미친대요.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성향의 그 상원의원을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문제는 51번째 주를 뭐 베네수엘라나 엘버타 카나다나 하게 되면 야, 그럼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인데 그것도 51번째 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푸에르토리코를 그 51번째 주로 하면 자기네 상원 의원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개소리라는 얘기죠. 예? 트럼프가 개소리 하는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틴 암스트롱에 의하면. 네, ISW 지도를 보시면 최근 24시간
색깔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요. 쿠피안스크의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크라스나리만 지역의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니프로페트롭스크, 포크롭스크 변화 보이지 않고, 굴리아이폴레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지역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 지역 역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프카가 점차 우크라이나군에 함락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콘스탄티노프카를 직접 먹는 건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모가 많이 된다. 병력이 많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쪽으로 그냥 뒤후방을 치자 그런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온 얘기가 있는데 콘스탄티노프카를 바로 먹으면은 이 중간에 어떤 은폐 엄폐물이 없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드루즈 코프칸과 여기를 치면 이 중간에 마을들이 있잖아요. 마을에는 다 지하 식품 저장고 겸 그 방공호가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여기는 굳이 공격을 안 해도 여기를 끊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쪽도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뒤를 압박을 하고 여기를 차단을 하면은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말라 죽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최근 들어 여러 행사에서 러시아 참모본부의 전투 방식을 훈계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러시아 참모본부를 포함한 어떤 참모본부도 실제 목표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는 기정사실입니다. 전략적 기밀 유지는 군사계획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인 발언이나 전문가들의 추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진정한 목표 일정 공격 경로는 실행 직전까지 심지어 실행 이후에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실제 작전 논리 사이의 격차는 이미 극에 달했으며 이 때문에 참모본부가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식의 발언이 바로 이렇게 지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드론 때문에 땅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인명 손실이 엄청나요. 그거는 그냥 적에게 내 군대를 갖다 바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드론을 먼저 제압을 하고 상대방이 드론을 어떻게 제압해요? 내 드론으로 상대방 드론을 쳐박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 능력에 따른 거예요. 내가 드론을 적보다 많이 생산해서 적이 생산하는 양보다 드론을 많이 생산해서 적의 드론하고 내 드론하고 1대1로 박치기를 해서 적 드론이 계속 없어지는데 내 드론도 없어지겠지. 그러면 적이 어떻게 돼요? 공장에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어. 돈도 없고 외국에서 사올 재료를 사올 돈도 없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900억 유로를 또 땄잖아. 예? 그럼 어떻게 해요? 900억 유로를 또 드론 공장에 보내갖고 드론 만들어서 또 계속 내보내겠지. 이 돈 떨어질 때까지는 여기다가 함부로 위험하게 사람을 투입할 수 없는 거예요. 폴란드 측은 러시아군의 전선 내 FPV 드론 평균 소비량이 시간당 830대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만큼 러시아는 FPV 드론을 자체에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몇 대 그렇게 하면은 하루 1시간대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면 1시간에 830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을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론전이니까 상대방 드론을 내 드론으로 박치기를 해서 뽀개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드론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도록 생산할 수 있느냐 이 자원전이 된 것입니다. 자원전 그리고 공장 생산력 그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드론을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더 오래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 딱 보면서 러시아 뭐하고 있니? 뭘 하긴 뭐래. 여기다가 지금 꼬라 박으면 상대방 드론이 와갖고 이거 하면서 봐. 여기 뭐야 파란 거 아닌데? 아유 진짜 코딱지막히 나가구나. 야 여기다가 상대방은 드론으로 생명체가 아닌 걸로 내 생명체 병사를 쳐박는데 그럼 그게 남는 장사냐? 내 병사를 아끼고 상대방 비생명체 드론하고 내 비생명체 드론이랑 쳐박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0 만들어야 돼. 그게 본전치기나 되는 거지. 쥐뿔도 모르니까 지도 보고 뭐하냐? 뭐하긴 뭐. 네, 러시아는 오늘도 제라늄 드론을 사용해서 또 우크라이나 어딘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또 모스크바 또 주변하고 산업지구에 방공망을 대폭 강화했다고 우크라이나 주장하고 있고요. 네, 또 이거는 또 뭔가요? 우크라이나하고는 또 휴전 종료 그러니까 그 전승절 그거 종료 또 엄청나게 공격하고 이건 뭐야?
우크라이나 드론인데 그냥 폭탄도 그냥 하나 달고 대충 그쪽 가서 적 방공망 그 포화시키는 용도로 쓰는 건가 봐요. 이 드론은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매우 로켓이 유도 기능이 없고 그냥 이거는 GPS 유도는 하는 모양이네.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러시아 순항 미사일 일종의 토마호크 같은 종류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흑하-101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지금까지 4차례의 성능 향상을 거쳤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거 문제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4번이나 업그레이드했답니다. 러시아가 또 철도 공격했고요. 계란 계속 나오는 거. 파브 또 3,000 받고. 봐요. 이건가 봐. 이거 터졌나 봐. 보급망 파괴는 오랫동안 후방 공격 작전이나 미사일 공격만큼이나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러시아 드론 조종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지상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보급부대를 공격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상 로봇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걸 여기서 뭘 쐈나 봐. 지상 로봇에서. MQ-9 리퍼 무인 항공기는 자살 공격용 무인 항공기와 무인 보트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죠. 여기다가 엄청난 싸고 유도 기능이 있는 미사일 잔뜩 넣고 드론 공격하는데 사용하는데 좋답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게 있는데 무기를 많이 못 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중국의 대공포 이런 게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 가능한 신관이 있고 하여튼 무인기 드론용으로 만들어진 중국 무기랍니다. 폴란드는 위성군 확장을 조용히 지속한 폴란드에서 이제 군용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고 있답니다. 벨기에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약 36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에임 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 구매 공식 승인을 받았다. 벨기에는 또 러시아랑 전쟁하려고 그러나? 젤렌스키는 팔란티어 사장하고 만나갖고 뭔가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할 때 사용하던 군용 프로그램 만든 회사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오폭 같은 거 일어나도 책임 회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명령해서 했다 이런 거예요. 젤렌스키 만났죠. 젤렌스키의 또한 길바닥에서 이제 사람 잡아다가 전쟁터에 내다 죽이는 또 우크라이나 영상입니다. 전쟁 양상은 곧 다시 바뀔 것입니다. 드론은 더 이상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방위 프로그램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블랙베일이라는 또 신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레이저하고 마이크로파 무기, 인공지능 막 해갖고 막 드론을 하는데 이거는 해봐야 알지. 그전엔 몰라. 말만 들어서는 걔네들은 개뻥 구라쟁이라. 미국 러시아와의 전쟁 휴전은 미리 논의 중 트럼프 선거전 승리 보여줘 기에프 인디펜던트. 트럼프는 이제 전쟁 전에 이겼다는 걸 좀 내가 평화를 하나 만들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을 자기 선거 전에 이제 끝내려고 푸틴이랑 열심히 협력하고 있고 이거는 우크라이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곧 끝나야 한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 과정에서 그는 푸틴과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차지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요라고 트럼프는 짧게 대답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은 올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연장과 평화 프로세스 진입을 거부한 것이 현재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노골적인 거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르막을 길거리에서 체포해갖고 지금 구속 적부심 중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 실장 안드레이 예르마크에 대한 기소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으로부터 받은 이전 경고를 무시하려 한 시도의 결과라고 키예프 정권 범죄 담당 러시아 외무부 특사 로디안 미로시니크가 타스 통신에 밝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 선거 전에 점수 좀 따야 되니까 인기 좀 끌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내 선거 전에 끝내고 싶은데 젤렌스키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예르마크 잡아 가두라 그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프랑스 출신 유럽위의 의원 나탈리 로이스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러시아를 꿈꾼다며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키예프를 돕고자 하는 세력에 대한 무기 판매도 현저히 줄었다. 지금 그는 중동에서 무기가 필요하고 자국의 무기 비축량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솔직히 말해서 그는 우크라이나를 버렸다. 그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 판매 허가를 유지하고 심지어 확대했는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일조하여 자신이 초래한 재앙을 만회하려는 의도였다. 어쨌든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심지어 이전 임기 동안에도 오직 한 가지 꿈만 꿨다. 바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개하고 자신에게 골칫거리인 우크라이나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러시아는 트럼프한테 돈 벌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니까 그런 거고 우크라이나는 바이든이 계속 미국 세금으로 거기다 돈 퍼주는데 자기한테 리베이트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왜? 스페인은 미국의 불안정한 행보를 이유로 EU 차원의 군대 창설을 촉구했다고 세마포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손 떼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저 군대 창설해서 러시아랑 싸워야 되겠다. 이 분위기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러시아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스웨덴 국방부 장관 존 폴스는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도전. 지금 유럽은 러시아랑 싸울 기세야. 한번 해봐. 지금은 자금은 풍부하지만 방위 산업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다. 어떤 놈이 띵가먹고 있다는 거지. 러시아 핑계대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군대의 선발적 동원을 발표하며 루카셴코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도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벨라루스는 바로 여기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친러 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야 우리도 군대 준비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지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 나는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래도 모시고 있던 전직 대통령 아니에요? 상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시부를 이렇게 드러내면 별로 좋은 이미지를 못 줄 텐데 암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뭘 믿고 이렇게 나왔나 생각했는데 이거 다 이유가 있었네. 트럼프가 이제 생명보장 했나 보네. 얘가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나 그거 나가서 방송 나가서 얘기하면은 젤렌스키가 나 암살할지도 모르는데 트럼프가 우리가 보호해줄게 증인보호 프로그램 이렇게 했나 보지 뭐. 그러니까 나와갖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터커 칼슨 방송에 나와갖고. 젤렌스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안드레이 예르마크가 구속 전 구금을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지 가다가 차에서 체포됐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래갖고 구속적 부심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량 방탄 조끼 공급과 드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이게 언제적 붙어 있던 건데 왜 지금 수사하냐 이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뉴스가 나오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뉴스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왜 이 타이밍에 이 뉴스를 터뜨렸냐 그거죠. 예. 네,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르마트 이거를 이제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35,000km 날아간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시스템인 사르마트가 실전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방의 가장 강력한 유사 미사일보다 4배 이상 강력하다고 덧붙이며 이 미사일은 탄도 궤적뿐만 아니라 준 궤적으로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탄도는 포물선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바꿀 수도 있나 봐요. 이렇게 할 수 있나 보지? 네, 그런가 봐요. 그럼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탄도 궤적을 그리면 포물선 공식에 의해서 나머지 궤적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만큼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탄도 궤적을 그릴 것이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지겠구나. 그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탄도 궤적을 그리다가 뾰루루루루루루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지금 이런 얘기죠. 핵탄도 탑재가 가능한 아레시니크 미사일 시스템은 2025년부터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푸틴. 사르마트 미사일을 탑재한 첫 번째 미사일 연대가 연말까지 실전 배치 35,000km 사거리. 독일의 방산 대기업은 우크라이나에 1,500km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협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700km 이상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부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이들은 야만인이며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의 반체니 대주교 룽긴 대주교가 젤렌스키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자체 개발한 호머르 K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한국 천무의 폴란드 버전을 80km 사거리에서 처음으로 발사했습니다. 고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계열의 로켓은 하이마스 시스템에서 발사되어 약 80km 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폴란드를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이 장비를 의존해왔지만 이제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기술 협조해갖고 현지 생산 늘리는 거 그래봤자 이제 조립이잖아요. 예,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팔고 현지 공장에서 이제 사람 써서 나사 조이는 거 아마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새로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로 월가에서 수천억 달러의 규모 자금 증발.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 쓸 돈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도 살 여력이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 수익이 적으니까 수익이 적으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하지만 재고량은 감소하지 않아 중국의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딴 나라에 팔고 있대요, 중국은. 예. 그래갖고 석유를 그렇게 많이 안 써갖고 이제 여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겨울 되면 이제 많이 쓰겠지. 미국 국채 수익률 위기 심화. 국채 수익률 위기가 심화하다는 건 뭐예요? 국채가 인기가 없어서 야, 더 깎아줄게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 4.5%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조치 관세 유예 막 발표한 그 4.5%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4.458이네. 예? 그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4.458. 30년물은 5.022. 예,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 서로 싫어하니까 야야 이익을 많이 할 수 있게 내가 좀 깎아줄게 그런 거죠. 네, 우르슬라가 소셜미디어에 전쟁을 선포하던 인기 없는 정치인이 최후로 선택하는 거 네탄야후 전쟁이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메르츠 총리는 독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연설했지만 35분 동안 야유와 비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인기 없는 정치인이 최후에 선택하는 네탄야후 옵션 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좀 화끈한 원래 이분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마틴 암스트롱이 한 얘기지만 이분이 표현이 가장 화끈해서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유럽이 현재처럼 인기 없는 지도부가 가만히 있게 되면은 러시아 싸우기 위해서 모든 올 배팅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전에. 근데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네, 유럽의 정치 지도부가 현재처럼 계속 나가면 민중봉의로 전복될 위기에 처했던 1848년 혁명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이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모든 풀 배팅을 했기 때문에 지게 되면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자기네 국민들에 의해서 얻어 터져서 모가지가 댕공댕공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자국민 자기 모가지를 단두대에 넣고 자를 가능성 있는 애들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여야 된다. 김진팔이 몇 년 전부터 했던 거의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부터 했던 주장 그 주장을 그대로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주장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마틴 암스트롱이 10년 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진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유럽에 횃불이 들고 막 성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버리려고 한다고 3차 세계대전을 원한다고 그 얘기를 했던 제가 알고 있는 최초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한 거였고요. 이 두 영상은 제 텔레그램 링크해 드리겠습니다.